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뼈를 깎는 그런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에 이어서 박영수, 정말 큰형님 같은 박영수의 구속을 결정한 검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뭐 결재받고 상의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오늘의 조교 논평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과 장모의 구속에 이어지는 그런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어서 이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가깝다, 정말 어떻게 혈육이다 할 정도의 이런 거는 장모님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더욱 강력한 검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제 볼 것 아무것도 없다. 법에 적용해서, 법의 잣대에 적용해서, 법의 잣대에 어긋나는 것은 이재명, 문재인, 송영길 그 누구라도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구속으로 간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떨고 있는 게 누군가? 제1야당 국회의원이라고 감히 제1야당 167석의 민주당 총재를 구속을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재명은 떨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박영수 구속으로 이 주변 정황을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박영수 구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는 지금까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이 시절이었는데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 대가로 당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을 상당의 그 땅과 건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때에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 등에게 3억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일부 직접 받은 돈인지 모르겠다 하겠지만은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은행 대장동 사업에 최종적으로 무슨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신이죠. 여신 대출 의향서를 제 1등급으로 만들어주면서 우리 저희가 1등급으로 만들어준 대가로 인해가지고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았고 이 5억 원이 50억 원을 받는 그 약속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게 1차 구속영장에 없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였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김만배의 그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서 총 11억 원을 받는 것을 공모했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딸이 아버지하고 상의했다고 해서 공모했다 그런데 이거는 딸이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 여기에 다시 추가로 또 증거인멸 부분이 있는데 이거 증거인멸 있는 거는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167석 169석 이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특검해야 되는 게 있다 싶어서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원래 1, 2월 시점에 얘기가 나오니까 박영수 이 전 부패검사 박영수는 자기 휴대폰을 망치러 가지고 두드려 부쉈어요. 자, 이렇게 왁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 특수통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 검사가 이따구 짓을 해도 되겠어요? 자기 휴대폰을 망치로 두드려 부숴가지고 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가 공개되지 않는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데 압수수색에 대비하라. 이미 수사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 모양이지.
그래서 PC에서 검찰에 압수당한 걸 수백 개 파일을 지금 지워는 그런 흔적도 찾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이 밝혀지면 이거는 구속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주 쉽습니다. 본인이 증거인멸을 한 거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그래도 경미하지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시한 부분에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본인이 증거인멸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때는 참고사항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망치로 자기 휴대폰을 뜯어 부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발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에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 부쉈다는 게 온 언론, 온 방송이 떠들어 제꼈으니까 이것을 윤재남 판사도 이겨나가지는 못하고 구속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다 다툼이 있지. 금방 살인을 저지른 놈도 다 할 말이 있고 처녀가 알을 배도 할 말이 있는 거지. 1차 구속영장 기각 때도 법률적인 측면, 사실적인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구속영장마다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증거인멸 부분은 다툼 여지가 별로 없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일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2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는데 이것이 뭔가 근거가 확실치 않고 확실히 뭐 줬다는 그런 서로의 말이 맞지 않으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5억 원을 김만배 씨로 받았다는데 이게 뭐 또 약정서가 있고 그 나무 중에 뭐 또 약정서에 50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불분명한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50억 그러면 나중에 주겠다는 그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게 다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딸이 받았다고 하는 대여금 11억 원 부분도 그걸 아버지와 공모했다. 단순히 협의했다. 분여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많이 법이 쳐들어와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도 그래요. 그런 것만 가지고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다툼의 여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대유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고 그 딸한테 11억 원을 대여했다고 과연 볼 수 있느냐?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제 이거는 뭐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증거인멸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6월 30일이었는데 한 달 동안의 보강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50억 클럽의 수사가 지금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래 되면은 김수남, 최재경도 여기에 지금 빨리 구속을 조사해가지고 구속사항이 있으면 구속해야지요. 그리고 각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은 이걸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보강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심에서 좀 다툴 만한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 다툼이 있어져서 곽상도도 다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곽상도 구속에 대해서 위로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박영수 전 특검 구속에 대해서 앞으로 한 20일간 그 조사를 해가지고는 재판에 넘어가겠죠.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거 수사해야지요.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잘 하고 있는 그것도 권순일 그 대법관하고 무관한 일은 아니잖아요. 잘 아다시피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 퇴임을 앞둔 2020년 7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는데 무죄로 뒤집었어요. 왜 고등법원까지 벌금 300만이었는데 이걸 무죄로 뒤집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권순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에요. 50억 이게 그 은공이 그 혜택이 50억 클럽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인데 이것은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수사하고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법원이 지금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이 일과 연루해가지고 대법원을 8번인가 뭐 드나들었는데 뭐 이것도 이발하러 갔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조사해보면은 웬만큼은 나올 겁니다.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틀림이 없는데 김만배가 지금 입을 딱 닫고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문제지만은 이 검찰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밝혀지고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 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고,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는 것도 그러나 굉장히 많습니다. 저끼리 또 10개 숨고 감추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자, 다음 타겟은 권순일 대법관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김만배 입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고는 지금 잘 알려줄 수가 없어요. 김만배하고는 걸려있는 것이 대장동의 428억 원의 뇌물 부분도 지금 항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지금 이재명의 몫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김만배가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김만배가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로 쑥덕쑥덕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영수 전 특검 구속은 정치적인 이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영수 특검은 정말 단순한 검사, 단순한 특별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재가를, 상의를, 보고를 안 했을까요?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 했다고 하지만은 그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실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부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짐작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수 저 특검이 누굽니까? 그리고 윤석열을 그 검찰총장이 특별검사팀에서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일할 때 상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윤석열 검사도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는데 이 수사팀장으로 합류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참 정말 은혜로운 형님이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상관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상관이던 사람을 범죄로 단죄한다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순간순간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심받지 않으면은 박영수 특검 구속하고 문재인 대통령 구속하라고 저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혜를 베풀었다 해서 지금 그 범죄 혐의를 조사해가지고 법리를 벗어난 게 있으면 구속해야지요. 법리를 벗어난 게 없다 그러면 구속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속으로는 얼마나 남자로서 울면서 읍참마속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울면서 마속에 목을 벤 그런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승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 승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말 법률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승인하고 보고받고 이래 할 이유는 없고, 만약 그런 걸 했다 그러면은 또 국정농단이라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러나요? 그렇죠. 우리 일반 세인, 일반 국민,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야당으로부터 얼마나 세게 받아오고, 야당만 죽인다고, 야당 표적수장만 한다고, 야당만 잡는다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시달려 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모가 구속이 됐고, 정말 검찰을 이제까지 잘 앞에서 이끌어주던 큰형님 박영수 특검이 구속이 되는 이런 마당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에 그래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가족도 구속을 했고 진영님 같은 박영수도 구속을 했는데 야당만 잡는 그런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 특별검사 때 내가 특별검사로 모셨던 박영수 전 특검도 혐의가 나오면은 법대로 처리한 걸 보여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벌 떨어야 될 사람들 있지요. 내가 대표인데, 전에 대표인데 이따오 명함 내밀고 구속영장 피해 보려고 오버하던 그런 액션들 전부 다 쇼라는 게 다 들어가는 저쪽에 지금 그런 거는 다 아무 효과 없고 벌벌 떠는 것만 남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1차 구속영장 기각되는 그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을 다시 청구해가지고 영장을 받아내는 검찰의 그 노고도 상당히 큽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 상관이 어떤 사람을 구속시켰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평가해주고 야당만 탄압한다는 그 민주당에 되지도 않는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의 그 사정의 칼날은 더 매섭고 더 우악스러울 겁니다. 50억 클럽이든 뭐든지 간에 심지어 야당 대표 시가릴 거 없을 겁니다. 이제 법리에 벗어난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읍참마석으로 목을 벤 박영수 특검을 생각해서도 결국 그 모양새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칼제비 아닙니까? 검찰의 유명한 칼제비. 검찰의 칼날이 더 훨씬 매서워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그런 수사들이 하나하나 빨리빨리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보니까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인데 브리핑까지 했어요. 백현동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조사에 필요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적지 않는 그런 머지않는 시기에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고 그 소환을 하고 나면은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대법 송금 문제를 함께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한 군데 뭉쳐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빠르면 8월 아니면은 9월 늦어도 10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나는 걸로 봐가지고는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가 된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라도 또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상당한 그런 그 방점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진상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은 2차에서 안 되면 3차 구속영장에 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찰에는 그 수사 자료들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장모를 구속한 데 이어서 커령님 같은 박영수의 구속이 지금 앞으로 사정의 칼날을 더 매섭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재명의 구속이 눈앞에 온 것 같다. 이런 논평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조교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더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